제가 좀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회원들도 뭐 또 탈퇴한 회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백신 부작용 환자들이 발생하는 신규 회원 유입보다는 현재 그냥 유지, 그다음에 또 일부 회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좀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12월 말일자로 해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코백회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단법인이 아니고 그냥 단지 몇몇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단법인이라고 칭하고, 또 일부 이제 회원분들은 그냥 뭐 우리가 단체로서만 활동을 하면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되고 또 이제 뭐 후원금도 받고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한 올해 들어서는 제가 사단법인 설립, 그 다음에 또 지정 후원금 단체 설립을 위해서 이제 좀 신청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단체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정 기부금 단체와 지정 기부금 단체로 나뉩니다. 근데 저는 법정 단체는 아니고 지정 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세법이 적용돼서 이제 기부금 처리가 되는 단체로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기부금 단체가 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단체로서 기본적인 고정 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회원들의 회비도 있지만 모자른 부분을 또 후원금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또 저희가 하루아침에 끝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싸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하나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저희 코백회 회원으로 있다가 뭐 유족회도 설립이 됐었고, 또 일부 회원은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또 뭐 저희 아닌 코로나 피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뭐 사망자나 아니면 또 저희를 위해서 같이 도움을 주겠다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좀 하나가 있어요. 여러 채널이 이 코로나 백신 피해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이 많다 보면 외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또 아니면 정부 관계자나 아니면 행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수의 어떤 편향적인 아니 편견적인 얘기를 듣고, 너네들 의견이 이렇게 다양한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피해가 되게 커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피해자는 저희들인데 나중에 가서 그때는 너무 몰랐다, 그때는 내가 생각 잘못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회장님이나 저나 또 아니면 뭐 지부장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활동하시는 회원들이 조금 뜻이 맞지 않거나 서로 의견이 틀린다고 해서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내부에서 오해를 풀고 서로 말로써 의견 일치를 가야지만 됩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취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잘못됐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뀌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명을 해주고 그거를 보도해줘야지만 저희를 도와주는 거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 사례만 얘기해도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고 굉장히 슬프시겠지만, 개개인의 사례보다는 코백회 전체적인, 그 다음에 우리 백신 부작용에 대한 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뒤에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 그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이 없는 부분을 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원주 처장한테 지난달 질병청에 면담할 때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느냐, 그 다음에 인과성 인정을 시간의 개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백신의 부작용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백신의 부작용은 질병별로 인정한다. 인과성에 대한 시간의 개연성 부분도 질병별로 인정한다.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김원주 처장한테도 제가 얘기한 부분이 담당자로서 백신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과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서 제가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저희 그 분향소에 와서 분명히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했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준다고 얘기해줬는데, 대통령이 백신 부작용 다 인정해주고 인과성 인정해주고 피해 보상 해주라면 할 거냐 했더니 하신 얘기가 행정부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 행정부에서는 저희한테 직접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예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담당자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의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담당자가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 금액을 떠나서 이 대상자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빨리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과학적, 의학적 내용만 가지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행정적인 부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질병청이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한 행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대표적인 사례로 예전에 그 초창기에는 부검을 안 하면 피해보상 신청을 안 받아줬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부검을 안 했어도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주겠다. 근데 여기에 또 어폐가 있어요. 아니 아무런 답안지가 없는데 무슨 뭘 보고 피해보상 신청을 해준다는 겁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뭐 부검 안 했어도 피해보상 신청 받아주겠다. 신청만 받아주는 거죠. 어떻게 해줄 건데요? 저희가 주장하면 해줄 걸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모아서 그걸 갖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걸 갖고 소송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그 감염법 예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법, 굉장히 이게 뭐가 먼저인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더 좋은지,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한 게 맞는지 굉장히 고민 많으실 거예요. 저희 상황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아주 지금 되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국민의힘에 좀 뭘 하면, 국민의힘하고 하면 민주당이 못해준다. 또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은 또 반대겠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저희를 바라보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을 얘기하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법 물을 건너갔습니다. 지금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상정도 못했어요. 소위도 통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위야무야 하다가 서로 자기 법안 의정활동으로 내놓고 구체적인 법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물론 세부사항을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상정될 리도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특별법 절대 안 받아줍니다.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감염법 예방법 호의적이지 않아요. 저희한테는 분명히 특별법이 포괄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국회 상임위들하고 저희하고 연관된 부분들 때문에 저희한테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림의 떡도 아니고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가 아니라 감염법 예방법은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먼저 하자. 그리고 또 일단은 요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게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정부 기관들이 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분향소도 차려지고 많은 국민이 또 거기에 호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발점을 만들어야 돼요. 마중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계기로 해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뭐 11가지, 12가지 백날 해봐야 그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원들한테 다시 한번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회원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또 그 일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코백회를 믿고 코백회 안에서 싸우든 오해를 풀든 코백회 안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코백혈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급하게 일정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말로 위로 줄 수 있겠습니까? 멀쩡하던 남편이, 멀쩡하던 자식이, 멀쩡하던 부모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또는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내 안전보다는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실은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종할 때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현 정부도 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인과성이 이 짧은 기간 안에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하면 인과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심에서 승소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문제는 주 원인인 변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어떤 재판에서도 1심을 결정한 사람들이 똑같이 2심을 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1심을 결정한 사람들이 재심에서 다시 결정하면 본인들이 결정한 것을 바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했던 것이 지금 현 정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이 여러분들만의 억울함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나의 아픔이다. 라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의는 승리하고 그리고 이 억울함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이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 상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너무 아프게 오래 두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 계획 없이 이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계속 외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정의당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백신! 예! 정부! 예! 백신! 예! 인과성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백경란 질병관리 정책에 당장 해임하라! 백신 피해서도 대한민국 영웅이다. 우리 가족 살려내라. 백신
정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해임하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적극 이행하라. 이행하라!